국가의 경제와 정치 구조는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어떤 세력은 경제 성장을 통해 이익을 얻고 어떤 세력은 경제가 약화될수록 더 큰 권력과 영향력을 얻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반복된 현상이기도 하다. 특히 국가 내부의 부자나 기업, 그리고 외국 자본을 몰아내려는 움직임은 단순히 이념이나 감정 때문만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과 권력 구조의 재편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구조를 사실 기반으로 설명하고 왜 어떤 세력은 국민이 가난해질수록 이득을 얻는지 그 메커니즘을 긴 흐름 속에서 서술한다. 우선 한 사회에서 부자와 중산층, 민간 기업, 외국 투자자는 경제적 활력을 담당하는 핵심 축이다. 이들은 높은 소득과 다양한 재산을 기반으로 정치적 독립성과 판단 능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들은 정부나 특정 권력 집단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때 목소리를 내고 언론이나 법적 절차, 국제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견제 역할을 수행한다. 민주국가에서 이러한 견제는 정상적인 기능이며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특정 정치 세력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권력을 강화하려는 세력은 자신들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제 세력을 부담스럽게 느낀다. 경제적으로 강한 집단이 많을수록 권력은 분산되고 정부의 영향력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력 집중을 원하는 세력은 부자와 기업, 그리고 외국 자본을 약화시키거나 몰아내는 정책을 선호할 수 있다. 외국 자본도 마찬가지다. 외국 자본은 새로운 기술과 경쟁을 가져와 국가 경제에 활력을 주지만 이는 기존 권력 구조를 흔들 수 있는 요소다. 외국 기업은 부패에 쉽게 끼어들지 않고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독립적 구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특정 정치 세력에게는 통제하기 어렵다. 또한 외국 자본이 많으면 국제사회의 자금 흐름과 규칙이 국가 정책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어떤 나라에서 부당한 정책이나 불투명한 경제 운영이 발생하면 외국 투자자는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함부로 경제 규칙을 왜곡하기 어렵다. 권력 강화에만 관심 있는 세력에게는 이것이 불편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외국 자본을 몰아내고 국가 내 시장을 폐쇄적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일어나기도 한다. 겉으로는 주권과 자주 경제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외부의 감시와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는 효과가 더 크다. 부자를 악한 존재로 규정하는 정치적 전략도 자주 등장한다. 부유층은 경제적 독립성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이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이 비합리적이거나 경제를 해치는 방향으로 흐르면 반대할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특정 세력에게 이러한 반대 세력은 장기적인 권력 유지의 걸림돌이다. 그래서 부자를 문제의 근원으로 규정하고 사회 갈등의 원인을 그들에게 돌리는 방식이 사용된다. 이 방식은 대중의 분노를 특정 대상으로 모아 쉽게 지지를 얻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경제 문제의 복잡한 원인을 하나의 단순한 대상에게 집중시키면 많은 국민이 사고의 부담 없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적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부자와 기업이 줄어들고 해외로 빠져나가면 일자리가 줄고 세수가 감소하며 기술 혁신이 약해진다. 결국 서민과 중산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제 왜 어떤 세력은 국민이 가난해질수록 이득을 보는지를 설명할 차례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의 선택지는 줄어든다. 생활이 불안해지고 생계가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정부의 보조금이나 지원 정책에 더 의존하게 된다.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경제적 지원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정치권에 의존하는 구조를 강화한다. 경제적 주체로서 독립성을 잃게 되면 정치적 판단 능력도 약해진다. 생계가 걸린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는 그 지원을 제공하는 세력에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반대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구조는 권력을 장악한 세력에게 매우 유리하다. 또한 경제가 나빠지면 대중은 불만과 분노를 느끼기 쉽고 사회 전반의 감정적 긴장은 높아진다. 이때 정치 세력은 불만의 방향을 원하는 곳으로 이끌기 쉽다. 부자나 외국 자본을 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몰아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면 심리적으로 지친 국민은 그 메시지에 쉽게 동조할 수 있다. 이렇게 분노의 방향을 특정 대상에게 고정시키면 정치 세력은 더 강한 지지층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감정적 정치 동원 전략의 기본 구조이며 현대 정치학에서도 널리 분석된 현상이다. 중산층이 무너지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중산층은 정치적 독립성과 경제적 여유가 있어 사회의 균형을 이루는 핵심 집단이다. 그러나 경제가 악화되어 중산층이 줄어들고 취약계층이 늘어나면 사회는 권력자와 취약한 대중이라는 단순한 구조로 재편된다. 이 구조에서는 권력을 쥔 세력이 법과 제도를 쉽게 바꾸고 정치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경제적 약자층이 많아질수록 그들은 즉각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에 의존하게 되고 장기적 관점의 비판이나 정책 감시 능력은 약해진다. 이런 환경은 권력을 집중시키려는 정치 세력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 부자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국가에는 권력 진공이 생긴다.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세력이 줄어들면 정치권을 견제할 힘도 함께 사라진다. 국제 자본의 감시도 약해지고 국내 기업도 축소되며 언론이나 학계 같은 비판적 기관들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영향력이 약해진다. 국민은 생존 문제로 바빠 정치에 집중할 여력이 사라지고 결국 권력층은 거의 제약 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과 규칙을 바꾸게 된다. 경제는 약해지지만 정치적 통제는 더 강해지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국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반복된 패턴이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규제가 강화되며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 부자와 외국 자본은 자연스럽게 떠난다. 그 빈자리를 공공부문과 정치 세력이 채우며 국민은 정부의 지원에 더 의존하게 된다. 결국 사회 전체가 가난한데도 권력층만 더 많은 힘을 가지는 구조가 완성된다. 결론적으로 경제가 튼튼하고 중산층이 넓고 기업 활동이 활발한 사회는 권력이 자연스럽게 분산되기 때문이다. 특정 세력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기 어렵다. 반면 국민이 가난해지고 경제적 선택지가 사라지면 권력이 집중되고 정치적 통제가 더 쉬워진다. 그래서 일부 세력은 사회 전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 더 많은 정치적 이익을 얻는다. 부자와 외국 자본을 몰아내려는 이유는 겉으로는 정의와 평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견제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 집중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다. 결국 국가가 건강하려면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과 중산층의 확대, 국제적 협력, 그리고 정치적 균형이 필수적이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경제는 약해지고 권력은 소수에게 집중되며 국민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